안녕하십니까. 조선일보 경제부의 박사기자 방현철입니다. 8월 5일 목요일 코인 파헤치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코인 알아도 궁금하고 몰라도 궁금하시죠? 하룻밤 사이 천문학적인 돈을 버는 부자가 탄생하지만 같은 시간에 피눈물을 흘리는 투자자들도 한트럭인 게 냉혹한 코인 시장의 현실입니다. 위도 아래도 예의도 없는 코인 시장의 등대가 되어 드리겠습니다. 코인 고수, 코인 전문 기자와 함께하는 암호화폐 토크쇼 8월 5일 코인 파헤치기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알고란의 고란 대표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그동안 뭐 별일 없으셨나요? 제가 개인적인 사정 때문에 네. 그 이제 격주로 나오다가 2주 동안 자리를 비웠잖아요. 음. 비운 사이에 제가 밀었던 단어 박스비. 이거 뚫었습니다. 4만 달러 뚫고 올라갔다 맞아요. 다시 맞아요. 조금 떨어지긴 했어요. 네, 최근에. 어쨌든 네. 기존에는 32,000달러 언저리에서 왔다 갔다 하는 박스비였다면 이제 한 단계 레벨업이 돼서요. 네. 4만 달러 언저리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예, 비트코인 가격 말하는 거죠. 예, 좀 오늘 또 따끈따끈한 소식으로 네, 들고 왔습니다. 금융위원장에 또 새로운 분이 네. 들어오셨습니다. 고승범 금통위원께서 지금 되셨다는 소식이 막 들어왔는데 그러면 금통위원 자리는 지금 두 자리나 공석이 되는 건가요? 두 자리나 공석인가요? 지금 한 자리 비어 있지 않나요? 아닌가? 아닐 겁니다. 채워졌구나. 죄송합니다. 네. 그래서 그 자리 또 누가 채울까도 궁금하지만 더 중요한 건 지금 코인 시장하고 관련 있는 게 금융위원장 자리잖아요. 네, 그 자리에 이제 새로운 분이 오셨는데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지 좀 사실 궁금해집니다. 이게 그 투자자들 사이에서 지금 네. 현재 은성수 금융위원장을 홀리워터라고 불러요. 홀리워터. 성수. 성수. 예, 이름이 성수니까. 왜 네. 이런 그 닉네임이 붙었냐면요. 네. 그 은성수 위원장님의 발언이 이제 최근 들어서 실명 계좌 관련돼 가지고 네. 약간 투자자들한테는 뭔가 약간 부정적인 악재스러운 발언을 많이 하셨거든요. 네. 특히나 그 어른 발언으로 해가지고 굉장히 투자자들이 많이 화가 나셨는데 이번에 새로 오시는 고승범 위원장께서는 네. 도대체 어떤 스탠스를 보여주실지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조금 선이 굵진 않다는 소문이 있는데 네. 어쨌거나 좀 기대가 됩니다. 그거 좀 이따 더 얘기를 해보고요. 네. 자,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오늘 코인 시장 이슈 이제 세 가지를 먼저 선정해 오셨는데요. 어떤 걸 가지고 오셨죠? 첫째, 런던 하드포크, 이더리움 혁신하나. 음, 둘째, 네, 게임하면 돈이 나옵니다. 음, P2E. 예, 세 번째, 갠슬러. 아군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저승사자였습니다. 예. 좀 약간 생소한 단어들이 많이 들어있는데 네. 그건 하나하나 좀 알아보도록 하고요. 첫 번째 키워드 런던 하드포크, 이더리움 혁신하나. 요거부터 좀 알아보죠. 일단 런던은 제가 아는 단어고 하드포크 네. 전에 좀 들었지만 네. 좀 다시 한번 좀 설명을 해주셨으면 하는 거 필요하고 그다음 이더리움도 듣긴 했지만 이게 얼마나 좀 중요한가 이거 잘 모르니까 좀 한번 좀 간단하게 먼저 설명 좀 해주세요. 일단 런던은 모두가 아시는 그 런던 맞습니다. 예, 맞고요. 이 하드포크라고 하는 게요. 사실 그 이더리움도 이 블록체인 네트워크잖아요. 예. 일종의 우리가 생각하면 컴퓨터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 이제 윈도우가 만약에 이제 마이크로소프트가 윈도우를 매번 업그레이드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 최근 예. 윈도우 몇 버전까지 나왔죠? 11인가? 뭐 아무튼 계속 버전이 나오고 있잖아요. 최근에 또 하나 냈어요. 네. 예. 그래서 뭔가 기존에 있었던 것보다 뭔가 더 좋게 혁신과 개선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그 중앙화된 MS라는 회사가 이제 우리가 이 시스템을 좀 업그레이드 해야 되겠다라고 하면 그냥 주기적으로 자기들이 알아서 업그레이드를 합니다. 네. 이 블록체인 같은 경우에는 사실 탈중앙이잖아요. 네. 그래서 거기는 참여자들이 합의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소프트웨어를 이제 업그레이드를 하는데 야 이런 A로 업그레이드하자, B로 업그레이드하자, C, D 뭐 계속 제한이 많이 방안이 여러 나옵니다. 가지가 있겠네요. 예, 그러니까. 나오는데 이게 중앙화된 것처럼 MS가 하자라고 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합의가 이루어져야지 가능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합의가 이루어져서 이번에 그 업그레이드가 이루어지는 게 바로 런던 하드포크라고 네. 이제 말할 수 있고요. 네. 이 하드포크를 거치면서 이더리움이 뭔가 좀 더 체인이 개선되겠다, 뭔가 성능이 더 좋아진다. 그리고 이더리움 생태계 뭔가 발전이 가능성이 더 커진다. 네. 하여간 좋은 거다라고 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일단 이더리움은 이제 우리 암호화폐 시장, 코인 시장의 대표 주자가 이제 비트코인인데 네, 맞습니다. 그거 말고 이제 두 번째로 가장 큰 시가총액을 네네. 갖고 있는 그런 코인이 되겠고 이제 그걸 갖다가 성능을 좀 개선한다. 업그레이드 하는 그런 거를 이제 런던 하드포크가 네, 이번에 이게 있다 이런 얘기죠. 그럼 언제 하는 거예요? 런던 이게 하드포크는? 지금 현재 5일, 오늘 네. 네. 그 8시 55분경에 예정됐습니다. 이 방송이 끝나고 나서 이제 시작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럼 어떤 내용으로 그럼 성능이 좀 업그레이드 되게 되나요? 제가 아까 A, B, C, D, E 제안들을 막 네. 한다라고 했잖아요. 네. 근데 이게 그
MS 같은 경우에는 그냥 하자라고 하면 되는데 여기서는 제안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번에 합의를 통해서 채택된 제안이 5가지가 있습니다. 네. 이 5가지가 있는데 이 제안을요 EIP라고 표현하는데요. 뭐 번호가 있어요. 몇 네. 번째로 제안이 됐냐 예. 그 가운데서 제안이 5가지가 있는데 그 가운데서 가장 주목해 볼 만한 제안이요 EIP 1559라는 제안입니다. 예. 이게 1559번째로 제안이 됐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핵심이 뭐냐라고 보면요. 지금 이더리움 시스템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요. 이 가스비 문제입니다. 수수료 문제인데요. 가스네요 여기서? 아, 수수료. 네, 수수료를 이제 가스비라고 그러는 거예요? 네, 수수료를 가스비라고 표현을 해요. 예. 이렇게 예를 들어서 코인을 옮기거나 할 때 우리가 은행에 수수료를 주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이 블록체인 네트워크에서는 이 코인을 이제 뭔가 이체를 하거나 어떻게 뭐 이동을 할 때 그 네트워크를 쓰면은 그 채굴자들한테 이 수수료를 줍니다. 아, 사용료를 내야 사용료를 되는군요. 내요. 예. 그게 이제 공짜는 가스비인데, 아니군요. 네. 예. 근데 그 이더리움 네트워크의 고질적인 문제가 뭐였냐면요. 이게 너무 이 네트워크가 복잡해지면 가스비가 너무 천정부지를 치솟습니다. 그래서 진짜 무슨 뭐 이체 한 번 하는데 제가 한 100만 원 내봤다는 사람도 봤어요. 그래요? 네. 그리고 내가 많이 저 사람보다 먼저 하고 싶으면 가스비를 더 쓰면 되거든요. 급행료 내면 되는 맞아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런 거 있잖아요. 택시 탈 때 따블 이렇게 외치면 되잖아요. 따블 이렇게 외치면. 예. 그래서 예를 들어서 무슨 어떤 그 회사가 ICO를 한다. 이른바 이제 토큰을 판매를 하는데 선착순이거든요. 그러면 내가 가스비를 얼마를 쓰건 간에 저 토큰을 사고 싶으면 가스비로 100만 원 쓰고 200만 원 쓰는 겁니다. 따따블 부르면서. 이런 게 사실 문제가 됐어요. 예, 그건 이번에 개선을 어떻게 하게 되나요? 네, 맞아요. 그래서 이제 가스비 체계를 바꿉니다. 어떻게 바꾸냐면 기본 수수료, 우선 수수료 이렇게 2개로 구분을 합니다. 기본료를 내고 그다음에 또 맞아요. 플러스로 더 하고 싶어서는 더 내고 맞아요, 뭐 이런 맞아요. 식으로 바꾸게 된다는 얘기네요. 예. 이 기본 요금을 깔고 가니까 이 가스비가 예측 가능한 거예요. 사실 이 시스템이 제한이 도입되기 전에는 만약에 지금은 네트워크가 복잡하지 않으니까 돈을 많이 낼 필요가 없는데 수수료를 많이 낼 필요가 없는데 나는 빨리 처리하고 싶으니까 과도하게 요금을 부르는 거예요. 네. 그런데 만약에 EIP 159가 되면은 일단 기본 수수료가 책정이 돼 있고 네. 여기서 만약에 체결이 안 되면 내가 더 추가로 우선 수수료를 지불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기본 수수료를 깔고 가는 거니까 가스비는 기본적으로 기본 수수료로 책정이 되겠구나라고 예측 가능해지는 겁니다. 그렇게 좀 개선이 되는 거군요. 그 외에 또 뭐 어떤 또 업그레이드 하는 내용이 또 뭐 중요한 게 또 뭐가 있습니까? 사실 이것보다 가장 투자자들이 주목하고 있는 건요. 네. 제가 아까 기본 수수료, 우선 수수료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 지금은 이 수수료를 전부 다 채굴자들이 갖고 갑니다. 그런데 기본 수수료와 우선 수수료를 구분을 하게 되면 이 기본 수수료로 책정된 부분은 채굴자들이 갖고 가는 게 아니고요. 다시 이더리움 생태계로 들어와서 발행된 이더리움을 소각하는 데 쓰입니다. 없애버려요? 없애버려요. 완전히? 예. 그러면 이제 이더리움 양이 좀 줄어들겠네요. 맞습니다. 이게 지금 그 비트코인 투자를 하는 분들이 이더리움에 대해서 약간 회의적인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비트코인은 공급량이 제한되어 있는데 반해서 이더리움은 무제한 발행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거예요. 사실 그 부분이 좀 약점이기도 했는데요. 근데 이번에는 그 기본 수수료를 아예 태워버림으로써 채굴자들이 시장에 내놓는 물량 자체를 없애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한 연간 4% 정도의 디플레이션 효과가 있다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가격 자체는 올라가는 맞아요. 효과가 있겠네요. 맞아요. 공급량이 줄어들면. 네네. 그리고 게다가 만약에 네트워크가 이체 거래가 많아질수록 태워지는 수수료량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더리움 생태계가 커지면 커질수록 더 많이 태워지니까 가격은 계속 올라가겠죠. 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한번 그 이더리움 가격 좀 추이가 어땠는지 좀 네. 보여주시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쭉 뭐 비트코인하고 비슷하게 움직이다가 최근에 좀 확 좀 최근에 뜨는 저게 바로 이런 모습을 보였어요. 런던 하드포크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요. 최근 그래서. 들어서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그럼 이런 거에 대해서 전문가들은 뭐 어떤 평가를 하고 있어요? 사실 그 런던 하드포크 즈음 해가지고요. 굉장히 약간 유명한 그 JP 모건이나 골드만삭스 그리고 뭐 이제 뭐 판테라 캐피털 창업자 이런 사람들이 다 비트코인보다 오히려 이더리움이 더 가능성이 크다. 언젠가는 이더리움이 비트코인보다 더 시가총액이 커질 것이다 라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을 뛰어넘을 수도 있다. 네, 이제 앞으로 맞습니다. 이렇게 좀 네네네. 개선을 해나가면 네네. 그런 얘기가 나오는군요. 예. 그래서 지금 현재 최근에 나온 거 보면요. 이 골드만삭스에서 굉장히 그 이더리움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를 냈는데요. 예. 이더리움은 결국 비트코인을 밀어내고 암호화폐 시장을 지배할 수 있다. 라는 표현을 썼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사용 잠재력이 가장 뛰어난 암호화폐다. 그리고 이더리움의 경우에는 스마트 컨트랙트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뭔가 여러 가지 그 그래서 위에다가 조건을 걸 수 있는 거죠. 맞습니다. 예. 비트코인은 그게 안 되거든요. 디지털 화폐 플랫폼 시장에서 음. 가장 환영받는 음. 코인이 되기 때문에 예. 아마 비트코인을 이길 수 있을 거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음. 그 심지어는 그 암호화폐 금융 플랫폼 셀시우스라는 곳이 있습니다. 예. 거기 CEO 같은 경우에는요, 아예 콕 박아서 내년이나 내후년쯤에는 이더리움이 비트코인 시가총액을 넘어설 것이다. 아, 그래요? 라고 했습니다. 상당히 빠른 네네. 좀 예상을 하고 있네요. 제가 쭉 들어보니까 이제 런던 하드포크 이 투자자들한테 좀 중요할 것 같은데 한 세 가지 정도 좀 들어보니까 좀 중요한 게 첫 번째 이제 성능이 업그레이드 네, 되니까 맞습니다. 아무래도 좀 좋아진다는 거. 두 번째 이제 수수료가 예측 가능해져서 그것도 거래하기가 또 편해진다는 거. 세 번째는 공급이 감소할 수 있어가지고 가격이 또 오를 수 네. 있다는 거. 한 이런 세 가지 정도의 의미가 있어 보이네요. 네, 투자자들한테는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실제로 지금 가격이 오르고 있긴 하거든요. 네. 그런데 왜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아라 뭐 그런 얘기도 있고, 이게 지금 가격이 오른 게 하드포크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올라서 네. 막상 하드포크가 이루어지면 다시 다시 가격이 이제 좀 떨어질 수도 있으니까 그럴 수도 있죠. 투자에는 좀 예. 유의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첫 번째 키워드 그 런던 하드포크 얘기, 이더리움 얘기 해봤고요. 두 번째 좀 되게 재밌는 얘기를 하나 갖고 오셨어요. 네. 게임하면 돈 주는 맞아요. P2E. 네. 예. 게임하면 돈 벌어요? 이게 네. 예전에 이제 이제 엄마들이 네. 게임하고 있는 자식들을 혼낼 때, 음. 아유 이놈이 커서 뭐가 되려고, 야 게임하면 돈이 나오니 밥이 나오니 하면서 깼잖아요. 예. 근데 예전에는 진짜 게임을 하면 돈도 안 나오고 밥도 안 나오고 전기만 음. 먹었습니다. 음. 근데 이제는 게임을 하면 돈이 나오는 세상이 됐습니다. 이게 바로 이제 이 블록체인 게임 중에 이제 그 테마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네. 일종의 한 장르가 play to earn이라는 음. 장르였습니다. 벌기 위해서 게임한다라는 거예요. 그걸 줄여가지고 P2E라고 네, 지금 P2E. 쓰셨군요. 예. 네, 이게 지금 현재 요 시장에서 가장 주목을 받는 거고요. 네. 사실 이 P2E 컨셉은요, 그 2018년에도 있었습니다. 계속 있었는데 사실 실패했어요. 근데 최근 들어서 P2E 컨셉으로 엄청난 성공을 거둔 게임이 등장했습니다. 어떤 건지 한번 이게 소개를 바로 좀 해주세요. 네, 그러면 엑시 인피니티라는 게임이거든요. 엑시 인피니티. 네네. 예. 아마 화면을 보니까 되게 네네. 귀여운 캐릭터들이 지금 맞아요, 나오는데요. 맞아요. 이게 일종의 이제 포켓몬에서 영감을 받아서 만들었다라고 해요. 예. 그래서 저기가 이제 그 약간 각각의 캐릭터들이 엑시예요. 쟤네들이 엑시. 네, 예. 쟤네가 다 고유한 값을 갖고 있습니다. 음. 그러니까 쟤네가 NFT인 거예요. 가격이 다 매겨져 있어요. 네, 그래서 이거를 이제- 값이 매겨져 있고 뭔가 고유값이 매겨져 있고 맞아요, 그걸 맞아요. 가격을 이제 매길 수가 있는 거군요. 맞아요. 거꾸로. 그래서 이제 예. 저 엑시를 가지고 만약에 이제 두 개를 이제 교배를 시켜가지고 네. 새로운 엑시가 탄생할 수 있습니다. 또 만나면 또 새로운 게 네, 생겨요. 맞아요. 예. 근데 이게 새로운 게 나왔는데 음. 굉장히 희귀하고 좋은 게 나오면 요거는 음. 또 굉장히 비싸게 또 거래가 되는 거예요. 재밌는 컨셉이네요. 예. 그래서 이제 게임을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네. 이게 사실 우리나라 국내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음. 뭐지? 되게 생소하실 거예요. 음. 근데 여기가 베트남과 동남아, 필리핀에서 네. 정말 엄청난 선풍적인 음.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그래요? 어느 정도로 인기가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예. 이제 내가 엑시로 내 인생을 바꿨다라면서 이제 음. 인증을 한 분들이 이제 네, 나와요. 예. 예를 들면 필리핀에 있는 어떤 분은 엑시 플레이를 해가지고요 집을 샀습니다. 돈 벌어가지고. 그리고 또 어떤 그 베트남에 있는 또 이렇게 그 여자와 남자 그 커플이에요. 근데 이 친구들이 엑시 게임을 해가지고 돈을 벌어서 우리가 로스쿨에서 안정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자금을 마련했다. 엑시 상당히 덕분에. 동남아에서 유행하는 맞아요. 게임이 됐네요. 아, 예. 장난 아닙니다. 그래서 또 준비해 오신 사진 중에 좀 재밌는 사진이 네, 하나 그래서 이 있던데. 동남아에서 예. 얼마나 인기가 있냐를 네. 제가 오늘 아침에 이제 커뮤니티에서 도는 이제 짤을 하나 갖고 왔는데요. 그 밑에 물이 이렇게 좀 네. 차오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네. 열심히 게임하고 있습니다. 예. 저 화면- 차올라도 네. 게임하는. 저 화면을 잘 보시면요, 네. 그 엑시 캐릭터예요. 음. 근데 저게 이제 이렇게 물이 차오르는데 아우 저 제정신이야 싶은데 이걸 이제 개념을 바꿔서 단순한 게임이 아니라 게임을 하는 즐거움도 느끼면서 돈도 같이 버는 돈도 거기 벌 수 때문에 있다. 일종의 이제 노동 행위가 되는 건데 음. 즐거운 노동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걸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플레이 투 earn이 가능한 겁니다. 예. 네. 근데 이 엑시 인피니티가요 정말 어떻게 이렇게 많이 성공했냐라고 이제 수치를 한번 보여드리면요, 그 이달 초 기준으로 해서요 엑시 인피니티의 하루 사용자 수, 이용자 수가 23만 명입니다. 그리고 이제 활성 유저의 60% 가량이 이제 필리핀인데 게임 플레이를 하면 그 웬만한 한 달 그 노동자들의 평균 월급보다 더 받는 거예요. 필리핀 평균 월급이 한 104만 원인데 이걸 예. 이제 열심히 플레이를 하면 하루 동안에 얻을 수 있는 코인이 그 필리핀 한 달 월급하고 맞먹는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들 뛰어드는 거고요. 이 게다가 이 엑시를 만든 곳이 스카이 마비스라는 게임사거든요. 예. 여기가 엑시가 거래될 때마다 4.25%의 수수료를 갖고 예. 갑니다. 예.
그래서 지난 한 달 동안 엑시가 약 8천억 원어치 거래가 된 거예요. 그러면 네. 이 회사가 갖고 가는 매출액이 350억 정도가 되는 음. 겁니다. 그래서 이 게임이 굉장히 이제 흥행을 하면서요. 7월 29일 날 봤더니 그 기준으로 하루 수익이 4천만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그리고 7월 한 달간 수익을 통계를 내봤더니요. 2억 달러로 웃돕니다. 2억 달러니까 이 수익이 한 2,200억 정도 되는 거잖아요. 네. 제가 그 최근에 보니까 가장 국내에서 인기 있는 게임이 카카오 게임즈의 오딘이더라고요. 네. 그 오딘이 19일 만에 매출 1,000억을 달성했거든요. 근데 여기 이 엑시는 지금 현재 한 달간 30일간 2,200억이니까 그 오딘에 맞먹는 성과를 보여줬는데 이 스카이 마비스 엑시를 만든 이 회사가요. 네. 40명 정도밖에 직원이 안 되는 그래요? 굉장히 작은 회사예요. 예. 근데 카카오 게임즈 그 오딘과 맞먹는 지금 성과를 보여준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어쨌든 음. 게임하면서 음. 그 저희 코인을 벌 수 있는데 코인이 소위 NFT 네네. 대체 불가능한 토큰 음. 뭐 그걸로 이제 버는 거잖아요. 음. 예. 그래서 한번 NFT 순위를 한번 제가 준비를 해봤는데 쭉 보면 이제 그 순위 중에 좀 글씨가 작아 보이지만 3위가 지금 엑시 인피니티 저게 시가총액 순위로요. 사실 한 예. 2달 전쯤에는 저기 보이지 않았어요. 예, 저 밑에 있었거든요. 3조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네네. 그래프가 되게 빨간색으로 옆에 나와 있는데 확 올라가는 모습이 네네. 보여요. 예. 그렇게 해서 이 NFT 토큰 거래에서도 엄청나게 지금 네. 치고 올라오고 네. 있다. 뭐 이렇게 실제로 보이네요. 그 NFT가 얼마나 거래량이 늘었느냐를 통계를 낼 때 네. 굉장히 7월에 급증했거든요. 네. 그 이유가 이 엑시 음. 게임 덕분에 굉장히 많이 급증한 걸로 이제 나타나고 있고요. 이게 그러니까 이른바 최근에 뜨고 있는 그 메타버스, NFT와 게임이 지금 결합돼가지고 굉장히 핫한 트렌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요거 하나뿐 아니라 다른 데서도 또 이거 열심히 또 따라하려는 데가 생길 거 네, 아니에요. 맞아요. 예. 그래서 이제 일단은 최근 들어서 보면 이제 그 스플린터 랜드라는 곳이 있는데요. 여기가 이제 트레이딩 카드 게임 하는데요. 네. 엑시보다 2년 먼저 출시됐는데 지금 어쨌든 엑시가 더 먼저 성공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네. 여기도 최근에 이제 마켓이 활성화되면서 굉장히 거래량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음. 그리고 이제 그 최근에요. 예. 그 NFT 투자 다오, 음. 다오가 이제 탈중앙화 자율 조직이라고 네. 볼 수 있는데 이 일드 길드 게임즈라는 곳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여기가 NFT 그 P2E NFT 게임에 투자하는 일종의 조합 같은 느낌입니다. 네. 복잡하죠? 예, 뭔가 하는 것 같은데 NFT 가지고 뭔가 투자를 하는 네, 맞아요. 뭐 그런 곳인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제가 이걸 왜 말씀을 드리냐면 네. 이게 얼마나 핫한 테마냐를 이제 말씀드리려고 한 건데 얘네가 이제 토큰을 팔기 시작했어요. 네. 그런데 31초 만에 매진했습니다. 아, 그래요. 네. 네. 이거를 약 32명의 음. 고래들이 쓸어왔어요. 제가 아까 이더리움 말씀드리면서 스스로가 100만 원 내고 200만 원 내도 이걸 먼저 체결을 원한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모든 이제 이 새우들이 이 토큰을 이제 세일을 기다리면서 아 빨리빨리 사고 싶어라고 기다리고 있는데 이 32명의 고래들이 와서 큰 손들이 다 수수료를 갔어요. 네. 엄청 내고서 그냥 다 쓸어가가지고 이 이제 YGG 그 일드 게임즈 네. 이제 창업자가 나와가지고 죄송합니다 투자자 여러분 저희가 이거를 미리 방지를 하지 못했습니다 라면서 사과하기도 했습니다. 그 정도로 이게 상당히 투자에서 네, 핫한 핫한 아이템이다. 테마입니다. 뭐 이런 네. 말씀이네요. 네. 그래서 이제 P2E가 지금 현재 엑시 때문에 일종의 이제 가능성을 보여줬거든요. 근데 여기서 만약에 이 시장이 정말 하나의 큰 군 테마로 자리 잡으려고 하면 엑시 이후에 제2의 엑시, 제3의 엑시가 등장을 해야 됩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엑시만큼 성공한 곳이 나오지 않고 있어서 네,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한번 좀 지켜봐야 될 아이템인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두 번째 이슈 게임하면 돈 주는 P2E 이 얘기까지 해봤습니다. 세 번째는 아주 좀 글로벌한 이슈가 되겠네요. 아주 네, 큰 좀 네. 좀 작은 게임 얘기를 했는데 세 번째는 좀 큰 이슈가 돼서 갠슬러 네. 미국의 얘기입니다. 갠슬러 아군인 줄 알았는데 저승사자. 그러게요. 예, 이 얘기 저희 뭐 아침에 하는 방현철 박사의 네. 월스트리트에서 좀 다뤄보긴 했는데 여기서 또 고란 대표님하고 또 더 심층적으로 한번 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수요일 날 워낙 정리를 잘 해주셔가지고 네. 그 저 나와서 이런 얘기했죠. 와일드 웨스트. 네, 서부 시대 같다. 그냥 웨스트가 아니라 와일드 웨스트, 맞아요. 즉 와일드 무법천지의 웨스트. 서부 맞아요. 시대 뭐 이런 네. 얘기죠. 네.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게리 갠슬러 위원장이 이제 취임하고 그 앞서서 했던 여러 가지 발언들을 보면은요. 네. 이분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투자자 보호입니다. 투자자 보호 아주 네. 좋네요. 네. 네. 굉장히 이분이 되게 재밌어요 경력이. 원래 20년 가까이 골드만삭스 같은 이제 IB에서 일했어요. 네. 그러면서 그 IB에서 일하시니까 야 정부가 규제를 하니까 혁신이 안 되고 하면서 규제 철폐를 굉장히 주장하셨어요. 근데- 민간에 있을 때는 규제 철폐를 주장하다가 근데 이분이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를 계기로 해서 생각이 완전히 네. 바뀌었습니다.
야 이거 음. 놔두면 진짜 안 되는구나라고 하면서 그때부터 예. 규제 강화론자로 완전히 입장을 180도 선회를 하면서요. 그렇죠. 예. 2009년부터 2014년까지 미국 예. 상품선물거래위원회 CFTC 위원장을 맡았습니다. 파생 상품 규제 강화를 주도한 인물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SEC 위원장을 온다 그러니까 월가가 저승사자가 나타났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반면에 그 코인 업계에서는 되게 환영을 했죠. 맞아요. 박수 막 쳤습니다. 예. 왜냐하면 이분이 이제 그 CFT 위원장에서 내려와서 그 MIT에서 이제 강의를 하셨거든요. 근데 강의 제목이 디지털 화폐, 블록체인 이런 쪽이에요. 최신 트렌드를 또 강의하셨네요. 그래서 들어보면은 굉장히 혁신적이고 이 산업에 대해서 굉장히 이해를 잘 하고 계신 분입니다. 그래서 앞서서 이제 게리 겐슬러 위원장 이전에 제이 클레이튼 위원장이 있었는데 이분은 변호사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암호화폐 업계 쪽에서는 야, 이 규제만 항상 다뤘던 사람이라서 이 혁신을 모른다. 법대로 하자 이러겠죠. 법적 사람들은. 그래서 별로 이제 인기를 못 얻었어요. 근데 이제 겐슬러 위원장이 온다고 하니까 야, 드디어 우리 산업을 이해하고 우리의 이해를 대변해주는 정책을 펴겠구나라고 했는데요. 막상 오시니까 기대했던 바와는 아군이 아니라 이 저승사자의 면모를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먼저 이제 그 입장을 보여줬던 게 뭐냐면 하원 금융위원회 청문회에 나가가지고 야, 이 사람들이 정말 보호받지 못하는 일부 분야가 있다. 특히 비트코인이 그렇다. 라면서 비트코인을 딱 지목을 했어요. 그리고 사실 그 이제 3일에도 뭐라고 했냐면 SEC가 투자자 보호, 자본 형성 촉진, 공정하고 질서 있는 효율적인 시장 유지 이 큰 세 가지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서 핵심은 투자자 보호다. 현 상태 맞는 것 같습니다. 현 상태의 암호화폐 시장을 그대로 둔다면 음. 많은 이가 피해를 보게 됩니다. 라면서 이제 경고를 하신 거죠. 최근에 나온 또 인터뷰에서 보면은 비트코인을 뭐라고 정의하셨냐면요. 투기적이고 드문 디지털 가치 저장 수단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분이 이 암호화폐 업계에 대해서 오히려 시장을 굉장히 잘 이해하고 이해하시니까 더 규제를 촘촘하게 지금 3일날 사실 그 네. 에스컨 안보 포럼 여기 나와서 얘기했을 때 되게 구체적으로 얘기했어요. 맞아요. 그래서 저도 깜짝 놀란 게 뭐 디파이라고 해서 네. 이제 탈금융화 금융 이거에 대해서도 규제되고 스테이블 코인도 다 법을 열거해 가면서 이런 법으로 규제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아는 사람이 더하다고. 맞아요. 그런 것 딱 그런 같습니다. 모습이었어요. 그 포럼에 나와가지고 크게 이제 네 가지를 아예 구체적으로 꼽아가지고 문제 있다라고 했거든요. 권고를 한 겁니다. 이 암호화폐 업계 쪽에서 대부분의 암호화폐는 다 미등록 증권이다. 그러니까 너네 다 문제 있다라고 한 거예요. 두 번째가 주식 토큰도 증권법 적용 대상이다. 그러니까 일부 이제 그 토큰 같은 경우에요. 주식 가격에 연동하는 그런 연동해서 수익률이 결정되는 그런 토큰들이 있거든요. 야, 그게 무슨 너네가 토큰이라고 주장하지만 그 결국 증권법 적용 대상이야. 다 우리 관할하에 있어.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세 번째로 이제 트레이딩, 대출, 디파이 플랫폼 다 SEC에 등록해야 돼. 이 디파이는 코인으로 대출하고 또 돈을 빌리고 또 맞아요. 이자로 코인 내고 이런 맞습니다. 거잖아요. 그 월스트리트 저널에 보니까 이제 그 엄청나게 이 최근에 늘었다고 그러는데 제가 그래프를 그래서 하나 준비하는데 1년 전에 이 규모가 30억 달러 정도였는데 지금은 이제 850억 달러, 월스트리트 저널 850억 달러라고 그랬는데 지금 또 최근 걸 보니까 926억 달러까지 불어났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그 대출하고 뭐 이자 주고 하는 건 원래 기존 은행들이 하던 맞습니다. 건데 이걸 암호화폐 코인 가지고 막 하니까 그 코인은 감독을 안 받잖아요. 맞습니다. 완전히 감독 사각 규제에서 이렇게 벌어지고 있으니까 있는데 이게 이게 커지고. 애초에 이제 디파이라고 하는 게요. Decentralized Finance라고 해가지고 탈중앙인데 당연히 규제를 안 받죠. 탈중앙이니까. 그런데 겐슬러 위원장은 무슨 소리 하냐. 다 SEC에 등록해. 이것도 그러면서, 다 감독하겠다는 거죠. 어쨌든 그 큰 뜻은요. 투자자 보호에 있습니다. 이렇게 그냥 놔두면 투자자 보호를 어떻게 할 수 있니 하고 있고요. 실제로 이제 디파이에서 굉장히 여러 가지 금융 사고가 터지거든요. 뭐 러그풀이라고 하는 이제 약간 해킹 비슷한 사고들이 터지는데 먹튀 같은 사고요. 보호할 길이 없습니다. 그냥 다 피해가 고스란히 노출이 되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SEC에 등록을 하고 투자자 보호를 위한 규제 장치가 마련돼야 된다는 입장인 거고요. 그다음 네 번째로 이제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도 금융 안정성을 저해할 수 있다라면서 경고했습니다. 자, 그렇게 네 가지를 아주 구체적으로 구체적으로. 꼭 집어가지고 어떻게 규제하겠다까지 발표를 이게 했죠. 산업에 대해서 잘 모르면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을 못 하세요. 근데 콕콕 집어서 얘기한 걸 봐서 진짜 아는 사람이 더하다. 처음에 우리 시작할 때 얘기했듯이 이제 새로 이제 우리나라 금융위원회도 고승범 위원장이 이제 새로 들어오시는데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사실은 약간 가늠하기는 어렵죠. 지금 아직 네. 성향을 잘 모르고 사실. 아니 그 앞서서 예. 했던 뭐 여러 가지 발언들을 좀 밀어보면 음. 짐작이 할 텐데 딱히 알려진 발언이 없어서 음. 짐작이 정말 안 됩니다. 음. 아시나요? 저는 그냥 아까 얘기했듯이 뭐 네. 이렇게 뭔가 세게 밀어붙이는 이런 스타일은 아닌 걸로 알고 아. 있거든요. 예. 그럼 어떤 모습? 그냥 기존 정책을 계승하는 수준에서 그냥 끝나는다고 봐야 되나요? 일단 그 네. 틀은 다 마련해놨으니까 네네. 9월달까지 이제 다 음. 저희 거래소는 등록을 또 저기 그 계좌 실명 계좌를 맞습니다. 등록하도록 다 됐으니까 그 자체는 계속 이어가겠죠. 음. 그거를 뒤집을 그진 가능성은 거의 네네네. 없죠. 예, 그렇게 봅니다. 예. 어떤 결과가 나올지 기대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세 번째 이슈 이제 갠슬러 음. 예. 아군인 줄 알았는데 음. 저승사자 이 이슈까지 얘기를 해봤습니다. 음. 이제 거의 이제 마칠 시간이 다 돼가는데 어떻게 오늘 그 얘기들을 뭐 하나로 이렇게 좀 정리를 해주시면 어떨까요? 이게 맞는 말인지 모르겠는데요. 네. 제가 세 개를 그냥 하나로 랩업하자면 네. 꿈을 꾸는 사람한테 이루어진다라는 음. 겁니다. 음. 사실 그 이더리움이나 아니면 네. P2이나 이게 다 사실 컨셉이었고 개념이었거든요. 네. 꿈만 꿨어요. 그리고 일종의 이제 비과론자들은 그게 되겠어? 라고 했었고 실제로 안 됐어요. 근데 꿈을 계속 꾸니까 지금 하나하나 성과가 나오고 있거든요. 꿈을 꾸는 사람한테만 이루어집니다. 규제를 하겠다는 것도 사실은 이게 몸집이 커지니까 너무 맞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좀 규제를 하겠다는 거지. 아예 존재가 없었다면 신경도 안 썼어요. 예, 신경도 안 썼습니다. 신경을 안 쓰겠죠. 네. 예, 그런 의미로 좀 읽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8월 5일 목요일 코인 파헤치기 벌써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유튜브 조선일보 머니 채널에서는 매주 목요일 5시 코인 동향을 생생하게 전달합니다. 채널 구독은 물론이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셔서 알찬 정보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코인 파헤치기 함께 해주신 알고란의 고란 대표님 그리고 저는 조선일보 경제부의 박사기자 방현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